정화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름에 자연에서는 백무경 이 세 개의 시간의 꽃을 피우고 을경 하브라에서 열매를 맺고요. 뱅하의 분산작용으로서 열매를 익혀가다가 6월에 이르러서 뱅하는 정화로, 갱금은 신금으로, 무토는 기토로 바뀌게 됩니다. 즉 분산이 수릉기운으로서 공간이 좁아지게 되고요. 갱금 열매가 땅에 떨어져서 신금으로 바뀌면서 성장은 중단되게 됩니다. 확장하는 에너지를 받던 이 무토는요, 수렴하고 저장하는 기토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정화는 사계도의 가을에 쓰이는 시간이자 에너지가 됩니다. 가을에는 이 수기가 하강하고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열매는 땅으로 떨어지는데요. 이런 작용을 정화가 하게 됩니다. 일상에서 모략을 단단하게 하고 일을 결정하거나 틀린 부위를 수정하는 행위들은 모두 정화의 에너지 때문입니다. 자, 또 이 정화가 가을과 이 봄에 쓰일 때의 가치가 전혀 다릅니다. 가을에는 뱅하의 이 도움으로서 열기를 집중해서 열매를 완성하니 재물 욕망이 강하지만은 봄에는 해묘미 삼합으로 좌우로 확산하는 이 새싹들을 조절 통제하기에 예를 들어서 정묘라는 이런 간지는요, 교육계통에 어울리고요. 정미라는 이런 간지는요, 열을 집약하는 전기계통에 어울리게 됩니다. 가을에 정하는 금융이라든지 은행, 금융 또는 사업으로 재물을 추구하게 되고요. 겨울과 봄에 갑으로 생을 받는 이 정화, 갑정, 예를 들어 갑정조합 이렇게 되면요, 금경이라든지 전문직, 기술직 이런 직업들에 어울리게 됩니다. 또 이 갑병조합이 있죠. 갑병조합은요, 넓은 시공간에 골고루 빛을 비춤으로써 교육이나 공직계통, 이 교육이나 공직계통에 성장하는 싹들의 길을 인도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십궁도로 정화를 한번 살펴보면요, 십신으로서 이 정화는 상간이 됩니다. 또 나이는 24세에서 30세 사이가 됩니다. 자, 육체가 가장 강력하지만 이때부터서 늙기 시작합니다. 상간은 과거에 정해진 틀을 깨는 것이니 십궁도에서 정화는 이 전생과 이생이 확실하게 구별이 되는 시점이 됩니다. 이 정화의 시간이 이르면 대학 전공에 맞게 직업을 찾거나 남들과 차별되는 기술이나 재능, 독특한 능력이나 특징을 살려서 사회에 진출해서 활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화의 속성은 뱅하의 양기가 정화의 음질로 변한 것이니 남성에서 여성으로, 또 넓은 공간에서 좁은 공간으로, 또 강한 물질 축으로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화는 물질적, 현실적, 또 양기가 크게 줄어들어서 여성적, 이러한 기운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사주예문 한번 볼까요? 자, 여자 팔자가 있습니다. 자, 이민생,
정미월의 갑술일에 정묘시의 팔자가 있습니다. 월간의 정화가 있기에 부친의 활동성은 여성적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부친은 사채업을 했지만 활동이 위축되어서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십신의 특징으로 월간에 상관이 있기에 부친덕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십궁도를 기준으로 봐서도 정화의 기운과 십신으로서 상관의 특징이 동일하기에 부친과 인연이 좋지 않은 것은 확실한 것이죠. 근데 예로 월간의 병화가 이 상관인 경우는 이 일간이 을이 되어 있죠. 을뱅좌 이런 상관일 경우에 이 상관의 특징보다는 이 병화 식신의 특징이 더욱 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친이 사회에서 발전하지 못한다고 상관 있다고 그렇게 통변을 하면 안 되죠. 즉 일간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분류하여 명칭을 정해버리는 이 십신은 글자의 속성을 감안하지 못하지만은 십신보다도 상위 개념인 이 글자 자체의 에너지 의미를 살피게 되면은 기lum이 더욱 명확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정화의 특성 중에서요, 빛을 열로 집약하고 집약된 에너지를 순간 폭발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좋게 사용하면 집중력이 돼요. 집중력. 뛰어난 집중력. 이 집중력이 뛰어나게 됨으로써 학업이 우수한 그런 어떤 기운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직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사주의 예문을 한번 봅시다. 자, 남자 팔자입니다. 자, 임신생이고요. 기미월에 기축일에 갑술시의 팔자였습니다. 자, 이 팔자는 일간이 기토고요. 월이 정미월입니다. 정미월. 임신년 정미월. 일간이 기토일간에서 월간의 정화, 연간의 임수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정인기조합입니다. 정인기조합. 이렇게 정인기조합을 만들어서 집중력이 뛰어나서 학업 성적이 우수했습니다. 특히 외국어, 영어를 아주 잘해서 미국 유학을 갔고요. 또 유학을 다녀와서는 뛰어난 영어 실력 때문에 군대 생활을 통역병으로서 또 근무를 하겠습니다. 즉 이렇게 정화가 정인기조합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게 되면은 뛰어난 집중력으로서 어떤 전문가적인 어떤 자질이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팔자가 됩니다. 자, 이 정화는 만물을 끌어당겨 와서 단단하게 만드는 중요 에너지가 되는데요. 이 임수의 응축 에너지와 합을 하여서 일정한 공간에 엄청난 폭발력을 저장하였다가 개수의 빅뱅으로서 폭발합니다. 자, 이런 이유로서 정화의 이 에너지는 한순간에 폭발하는 에너지로 활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을임호조합 또는 을임정조합 또는 을정해조합 이런 기운을 이루게 되면요,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에너지를 활용하게 됩니다. 자, 우리 손흥민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의 그 사주팔자를 한번 봅시다. 자, 임신생이고요. 정미월에 을요일. 신은 정확하지 않고요. 자, 이 팔자에서 보니 을, 정임조합 이렇게 연, 월, 일간이 조합이 되어 있죠. 이 기운을 인해서 한순간에 힘을 활용하여서 상대팀의 수비수를 뚫고 들어가는 그런 강한 스피드를 나타내게 되죠. 이 기운이 한순간에 드러나는 그런 폭발력과 같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축구 선수로서 엄청난 스피드를
드러내게 되는 그런 팔자 구조입니다. 자, 이 또 정화는요, 백목 현상의 기운이 또 나타납니다. 즉, 백화의 빛을 좁은 공간에 집약하여서 열로 바꾸면은 정화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정화의 근원은 빛으로부터서 얻어진 것입니다. 이런 근거는 지장간의 원리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오하의 지장간은 뱅희정의 시공간의 흐름이 있는데요. 이 뱅기정의 이 시공간의 흐름을 보면요, 이 백목 현상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이 넓은 공간을 비추던 빛이 이 기토에 저장이 되는 과정에 공간이 극도로 좁아지면서 백목 현상이 발생되는 것이죠. 이런 현상을 사업에다가 비유를 하게 되면요, 이 병에서 계속 확장되었던 사업이 기와 정을 지나는 과정에 극도로 위축이 되면서 자금 회전 문제로 부도가 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사주회문을 한번 봅시다. 자, 남자 팔자입니다. 남자 팔자인데 뱅술생입니다. 뱅술생 신축을 뱅신일에 개사시의 팔자가 있습니다. 자, 이 팔자는 가벌뱅정이라는 책에 172페이지에 있는 예문입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사람은 매부 회사에 근무하면서 뱅오대운 46세부터 썼는데, 이 뱅오대운 중에서 뱅대운은 매부 회사에서 부사장으로까지 진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하원에서 자기가 독립을 해서 개인 사업을 했는데 2년도 안 돼서 망해버려서 전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고생하고 산다는 그런 예문입니다. 자, 이 팔자에서 같이 이 뱅하의 시기에서는 넓은 공간에서 막힘없이 일들이 진행이 되다가, 오하에서는 갑자기 늘어지면서 원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거나, 또 계획을 수정하여서 정해진 시간 내에 일을 완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이렇게 정하는 흐름을 느리게 만들거나 또는 진행을 틀어지게 하면서 장애가 생기거나 시간을 낭비하는 특징을 가지게 되면서,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오하의 시기에 와서 망하게 되는 것이죠. 오하의 특징을 가진 또 지지에서는요, 오하의 지장간 속에 뱅기정이 있기에 이 기토가 뱅하의 빛을 정하의 열로 집약해서 저장을 합니다. 이런 이유로서 정하는 전기에 관련된 직업 인연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 기술자라든지 한국전력에 근무한다, 또는 열기구나 전압기 등이 물상 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사주예문 한번 봅시다. 자, 여자 팔자 있습니다. 갑진생이고요. 갑진생 임신월에 정미일에 갱술시의 팔자가 있는데요. 자, 일주가 정밀주입니다. 자, 남편이 한국전력에 다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는요, 일주가 정밀로서 열기를 집약하는 위치와 같아서 남편이 한국전력에 근무하는 그런 사주 구조가 되었습니다. 자, 이 정하의 체성은요, 열기인데, 만약에 해자축 월이나 또 해자축이 강한 구조에서는 열기로서의 쓰임을 상실하게 되면은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집중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정예허의 간지의 경우에는 어두운 바다 위에 극히
집약된 빛으로서 극히 집약된 빛을 비추는 등대와 같아서 물상으로는 고독하고 쓸쓸하고 낭만적이고 그런 성향을 갖는데요. 이에 상응하는 직업이 예를 들면 뭐 바다 낚시 또는 뭐 횟집 또는 뭐 수산물 가공, 수산물 유통업 요런 업등에 인연이 될 수 있고요. 또 어둠 속에서 한 줄기의 빛처럼 자신을 희생하여서 불을 밝히는 종교나 맹리나 또 심리 상담이라든지 같은 이런 직업도 어울리게 됩니다. 자, 사주 인문을 한번 봅시다. 자, 여자 팔자입니다. 병오생, 기해월에, 을류일에, 정해시의 여자 팔자가 있습니다. 자, 연간의 병화가 있고요. 연간의 병화가 지지에 있는 이 해유해의 어두운 공간을 이렇게 비추고 있는 사주죠. 또 시주에는 정해라는 간지가 있고요. 또 이 일지에 있는 유금은 전생의 기억을 담은 반도체 칩과 같은 이 유금인데 이 유금을 해수에다가 풀어내기에 젊어서부터서 맹리학을 공부를 쭉 해왔고요. 지금은 상담업을 하고 있는 여성분입니다. 자, 오늘은 정화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